자, 첫 번째 달려보죠. 자,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호중 호화 방패 투입입니다. 자, 김호중 씨 속보인데요. 이 회원제 유흥주점 자칭, 세칭 10%라고 하죠. 거기 갔었던 걸로 확인됐다죠. 자, 어쨌든 이 난리통을 수습할 특급 소방수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낸 초강력 전관 변호사 투입. 자, 박 변호사님. 자, 조남관 변호사가 지금 변호인이 됐는데요. 조남관 변호사 2022년도에 검찰에서 나왔는데 뭐 동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정관이라고 하는 딱 맞는 그런 변호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요. 뭐 김호중 관계자 입장에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변호사 업무를 하다 네네. 보니까 어떤 보면 의미입니까, 이게? 너무 강력한 변호사입니다. 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예. 지금 범죄 자체는 정말 최악의 경우 뺑소니, 뭐 특가법 도주 차량, 거기다가 범죄 은닉, 음주 뭐 등등 이 정도거든요.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예요. 잘못되면 뭐 구속이나 신병의 문제. 그래서 아주 불안감 느끼고 있고 무죄를 다투고 싶다. 이 두 가지가 조합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사건을 갖고 이런 변호사를 선임하지는 않거든요. 상당히 어떤 불안감 아니면 무조건 무죄를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마음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예측이 됩니다. 얼만큼의 돈을 쓰더라도 어떤 돈을 쓰더라도 어떤 걸 큰 일을 막거나 아니면 무죄를 꼭 받거나 두 가지로 좀 예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 내일과 모레 양일간 창원에서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답니까? 네, 가수 김호중 씨 측은 오는 18일과 19일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공연을 예정대로 모두 소화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이고. 경찰은 소속사 관계자들이 증거 인멸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포착하면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상황인데요. 앞서 소속사는 일정은 변동 없이 진행하려고 한다. 당사는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로 내일 열릴 공연에서 김 씨가 심경을 밝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공식 유튜브 채널에 있는 모든 영상의 댓글창은 현재 사용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자, 뭐 짐작컨대 위약금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못 먹어도 고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미 팔려버린 티켓 값이며. 그냥 좀 버티다가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 제가 내일 그 창원 공연장 무대 위에서 벌어질 장면 하나 좀 예상해 볼게요. 자, 김호중 씨 내일 무대에서 팬들 앞에 서서 통곡을 할 겁니다. 사랑하는 아리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또 노래하다가 또 울컥할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팬분들은 또 뭐가 됐든 애처로우니까 그 자체는 같이 펑펑 우실 거예요. 지켜줄게, 울지 마, 울지 마. 자, 교수님. 네. 야,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거 준비하면서 이게 내가 너무 몰아가는 건가 싶었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네, 뭐 팬의 입장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국민의 관심과 피로도가 너무 큰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분명히 뺑소니가 있었던 거는 이제 100% 확실하고, 그리고 운전자 바꿔치기도 사실 뭐 김호중 씨가 아니었다 그래도 소속자 차원에서 분명히 바꿔치기가 있는 거고, 블랙박스 이 메모리칩 그 파손도 있는 거고, 사실 여러 가지로 아직은 수사 중이지만 사실은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창원에서 하는 콘서트 계속해서 대중에게는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누구나 다 예상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이제 영상으로 보게 되면 좀 더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버스 회사에 전화했다고 합니다. 사방 가족께서 버스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셨대요. 버스 회사에 전화를 하셨다는 거죠.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저희한테 전화 주시게 된 계기는 버스에서 다쳤으니까 버스에서 치료를 해줘야 된다라는 뜻에서 전화하시를 하신 건가요? 네. 아니 버스에서 다쳤다고 다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하신 건데? 아니 내게다가 내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 고의성이 있으나 마나 그러면 기사는 무슨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경찰서에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보고 할게요. 경찰서요? 네. 아니면 차라리 그냥 경찰서 가가지고 제대로 해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차라리 그냥 이 상황에서 돌아가셔도 되는 건데, 그러면 치료 더 받을 수 있는 건데.
아니 차라리 그냥 다치는 게 아니고 돌아가셔도 되는 거 상황이었어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죽는 게 더 낫지. 지금 아니 저보고 버스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예. 아니 버스에서 넘어져놓고 기사가 뭔 잘못이 있어요? 아, 이게 저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 죽든지 말든지 내 할 바가 아니죠. 야 사람 뭐 너 지금 이거 녹음 다 됐으니까 야 니네들 어디다 대고 게 아니 야이 그냥 아니 뭐 보상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죽는 게 낫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네, 일단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요. 제보자는 지난 5월 11일에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충남 천안시 24번 버스에 탑승을 했습니다. 버스가 정차 후에 하차하기 위해서 걸어가다가 차량 안에 빗물에 미끄러져서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큰 고통을 느끼고 남편에게 엎인 상태로 집에 갔습니다. 이후 13일에 버스 회사 측에 사고 사실을 알렸는데 담당자는 전화를 통해서 피해자 본인의 실수라며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제보자가 보험사와 경찰에 알리겠다고 하자 버스회사 담당자가 차라리 다치는 게 아니라 돌아가셔도 된다. 그러면 치료비를 더 받을 수 있다면서 이럴 바에는 죽는 게 더 낫다. 죽든지 말든지 내 알 바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제보자가 경찰에 문의를 했는데요. 경찰은 모욕죄 신고는 접수해줬지만 버스 내 사고 설명을 들은 뒤에는 버스 기사가 아닌 회사 측을 상대로 신고해야 한다면서 직접 CCTV 영상을 확보해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재차 담당자에게 연락했지만 개인한테 줄 수 없다면서 CCTV 영상 제공을 거절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실은 사고를 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사 잘못이고 버스 회사 잘못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치는데 스스로 다치진 않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스피커폰으로 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뭐 죽으라느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전화를 받았던 것 같고요. 회사 측에 얘기하니까 미안하다. 그 지금 상대했던 그 직원이 퇴사 앞두고 있는데 왜 저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피해 보상하겠다 얘기를 한 거고요. 경찰의 CCTV 얘기도 좀 납득하기 어려워요. 범죄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 CCTV 정확하게 얘기 안 하는 것도 좀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아무튼 말이죠. 그 쓸데없는 말씀하신 거 빨리 사과하세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손으로 가슴을 확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여성 직원이 손님한테 저렇게 다가가죠. 그때 옆에서 보셨습니까? 가슴에 손을 저렇게 자 놀란 직원이 탁 뒤로 물러나면서 딱 살짝 때리죠. 자 그만 얼음이 됩니다. 저 만진 인간 아이 뭘 그렇게 놀래 하는데 쳐다만 보고 있고 저 옆에 일행이 벌떡 일어나서 사과를 하는 듯 하는데 자 영상엔 안 보이는데 저 여성의 아이가 저 옆에 있었습니다. 엄마가 성추행을 당하는 걸 다 봤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인데요. 전남 천역의 전남 여수의 한 가게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피해자는 태국인 이주 여성으로 지금 판명되고 있고요. 60대 남성분 2명이 와서 치킨하고 맥주를 시켰어요. 유명한 치맥을 시켜서 먹고 있다가 갑자기 그중에 한 분이 직원의 신체 중요한 부위를 만진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이날이 어린이날이니까 그 직원의 아이가 그 가게에 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 목격을 했던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사항을 그 직원분이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하니까 아마 그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피고소인이죠. 뭐라고 했냐면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경찰에서 연락을 했는데도 안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보자인 사장은 뭐라고 하냐면 그 아마 여성이 불법 체류자인 줄 알고서 함부로 행동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 아이가 충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아이는 울면서 갔고 피해자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경찰에서 출도 요구를 했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신병을 구금한 다음에 조사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한 2번 정도 안 나오면은 아마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9호선 까만 매니큐어입니다. 지하철에서 목격된 황당한 상황 사진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지하철 안입니다. 새까만 옷과 구두를 신은 저 여성 옆에 가방을 저렇게 턱 놓고 앉았는데 손이 어째 엉거주춤 어디엔가 닿을세라 조심조심 다리 위에 살포시. 자, 여기서 매니큐어를 쓱쓱 칠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매니큐어 냄새가 나더라고요. 손톱도 엄청 길고, 근데 옆에 이제 막 자기 음료랑 가방이랑 놔두고, 근데 옆에 사람들 보면 별로 개의치 않아 하잖아요. 냄새가 너무 독한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아, 나만 불편한가? 그래서 신경을 안 쓰게 되죠. 코만 계속 막고 있고. 신논현에서 사람들이 많이 탔는데 그걸 안 비키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여자가 갑자기 쌍욕을 날리니까 제 옆에 있는 친구들이 내가 실제로 저런 걸 보내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오늘 혼자 탔으면 어쩔 뻔했냐고, 무서워서 어쩔 뻔했냐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아우, 왜 저러고 살아 진짜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 매니큐어 냄새가 되게 독해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사실 애들한테는 안 맞게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독한데 그거를 지금 지하철에서 매니큐어를 발랐다는 거죠. 저희가 여태까지 뭐 지하철 안에서 화장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심지어 컵라면을 먹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좀 실수했는데 심지어 매니큐어를 바르고 말리는 영상까지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옆에 가방도 두고 음료수도 두고 나중에 사람들이 들어왔는데도 치워주지 않고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한테 굉장히 강한 욕을 막 하고 이랬다고 하는데요. 거기가 개인의 집이 아니잖아요. 너무 본인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기본적인 그 매너와 도덕심 이런 거 좀 갖추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우르르 안방 점령입니다.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남편이 사촌들끼리 술을 마실 때면은 항상 사연자네 안방으로 들어와서 너무 괴롭다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사연자 남편은 친동생과 사촌 동생 2명까지 4명이서 사이가 좋은데요. 1년에 4-5번 정도 사연자 부부가 사는 동네에서 같이 술을 마십니다. 문제는 그럴 때면 새벽 3-4시까지 술을 진탕 마시고 각자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꼭 사연자의 집으로 와서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다 같이 안방을 차지하고 자버리는 건데요. 그럴 때마다 사연자는 아이 둘이 있는 아이방에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새벽에 남의 집에 들어와서 게다가 안방까지 차지하고 자는 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입장인데요. 그러고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 같이 차를 타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데 숙취 운전까지 의심되는 상황인 겁니다. 사촌들에게 뭐라고 하기는 또 어렵고 남편에게 쓴소리를 해봐도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넘겨버린다고 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척이라고 하지만 술에 잔뜩 취해서 부부의 침실까지 들어가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 본인만 이해가 안 가는 건지 물어왔습니다. 자, 이론의 여지가 있을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지금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아우, 속 쓰려. 여보, 지훈 엄마, 내가 명색이 제일 형인데 동생들 데리고 우리 집 오지 그럼 동생 내로 가냐 모냥 빠지게 아니 모텔이라도 갈까? 원하면 그렇게 할게. 아유 나 참 엉뚱한 대로 안 세고 집에 오는 걸 다행으로 알아야지 말이야. 아니 잔소리 말고 빨리 물 좀 꿀물 좀 타와 빨리 동그라미. 그렇죠. 여기서 동그라미 하셨다는 진짜 방송 이제 다음부터 못 하시는 겁니다. 다음 사연자 아내예요. 꿀물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맹물도 없어 인간아. 야 김은배 너 네 마누라랑 같이 쓰는 침대에 네 동생들 줄줄이 눕혀놓고 너 그러고 싶어? 야 그냥 모텔 가서 퍼질러 자. 나 눈 하나 깜짝 안 해. 아니 어쩜 형제들이 이렇게 다 일맥상통하니? 집안 내력인 것 같아 이거. X. 자, 팀장님부터 달려볼게요. 그렇습니다. 새벽 3시까지 친한 사이 친구 아니 뭐 친동생, 사촌동생하고 술 먹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뭐 그거를 그 형네 그 안방에 와서 잔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한 요거 진짜 정말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행동하는데 무례한 일인데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이 아내분은 지금 오늘은 만약에 우리 집에 잤어요. 예. 다음에 술 먹을 때는 그 친동생 집으로 몽땅 보내버려. 세 번째는 사촌 동생으로 보내버려. 그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남편도 설득을 해서 다음에는 동생대로 가세요. 아니 보내서 가면은 이런 고민을 안 하시죠. 안 간다니까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안 간다고요? 네. 아 난감하네. 안 가면? 뭐 이런 아니 그러면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 교수님부터 달려볼게요. 시간 관계상.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군요. 저 어렸을 그러니까. 때 들었던 얘기인데 요즘은 이렇게 술 안 먹는데 왜 이런 식으로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부인 입장에서 새벽 3-4시에 이렇게 막 아이들도 있는 집에 오시면 이건 정말 좀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만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각자 집으로 가는 게 좋지 아니면은 그냥 호텔로 가시더라도 남편은 들어와야 되고요. 계속해서 아내가 싫은데 이런 행동을 하시면 정말 아내가 집을 그러니까
문을 잠궈버릴 수도 있고 또 정말 못 살겠다 헤어지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문제지만 자, 그 전에 우리 박 변호사님. 네. 나도 저런 경험 있다 없다. 없다. 저는 없다. 가장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게 어. 누굴 집에 데려가 술 먹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그렇게 가장 술을 싫어합니다. 소주를 10,000병 넘게 먹었는데 밖에서 먹을 수는 있어도 집에 데려가는 거는 정말로 예의가 아니고 저는 정말로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촌들이나 이 동생들도 정신 나간 거예요. 가자고 하더라도 말려야 되는 거죠. 아, 맞아요. 따라가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문제고 더 거기서 들어가 가지고 침실에 산다고요? 헤이! 어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 백다희 아나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아주 그냥 많은 의견 주시네요. 네, 남편 편인 댓글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웠고요. 권동원님은 숙박료 받으세요. 모으면 빌딩 사겠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오님, 남편이 문제입니다. 이건 남편이 집으로 가자고 했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라고 하셨고요. 김정희님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안방으로 들어갈 수 있죠?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